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는 요 밀양요소 복합 비료를 함께 주셔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요거는 만생양파 11월 달에 심는 양파입니다. 따뜻한 곳에서는 12월 초까지 심는다고 해요. 제가 이 양파는 심은 지 일주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10월 말에 심은 양파입니다. 적양파와 일반 저장양파 심었는데요. 지금 뿌리가 잘 활착돼서 아주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맘때 해줘야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한번 마늘을 보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늘밭에 나와 보았는데요. 마늘들이 자리를 잡고 지금 신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요 마늘은 2달 되었는데요. 제가 9월 말 정도에 심어서 딱 2달이 되었네요. 지금은 잎수가 5개에서 6개 정도 되었고요. 얼마 전에는 뿌리영애나 고자리 파리가 있을 것 같아서 토양 이제 천연 살충제를 뿌려 주었습니다. 관주라는 살충제를 뿌려 주었어요. 오늘은 이 시점에서 다음 주에 날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추비를 줘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떤 것을 해주셔야지 냉해, 동해를 예방하고 뿌리 활착을 잘 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오늘은 이 자재들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보통은 그냥 두실 수 있겠지만 이때부터 병해충 예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황 같은 것을 뿌려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비제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마늘과 양파 밭에 나와 있습니다. 양파는 지금 심은 지 1달,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일주일 정도가 되었고요. 여기는 이제 이 마늘은 심은 지 2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난지형 마늘입니다. 제가 1달 전에 영양제 연면 시비를 해줬고요. 그때 갑자기 추워져서 잎끝이 누렇게 되는 현상은 발생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아주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춥지 않고 아주 따뜻합니다. 그래서 병해충이 발생한 것 같아서 제가 요 마늘과 이제 쪽파밭에 친환경 살충제를 관주를 해주었거든요. 이제 날이 따뜻하게 되면 아무래도 요 토양 속에 있는 응애나 고자리 파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제 상황을 봐서 살충제나 살균제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날이 따뜻하기 때문에 추비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추비는 이제 주는 시기가 있습니다. 추비는 언제 주냐? 빠른 것은 2월 말, 보통은 3월 초에서 3월 중순에 첫 추비를 주는데요. 그때 추비를 주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굳이 주시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은 지금 추비를 줘서 더 크게 자란다고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추비를 줘서 뭐 크게 돼서 광합성을 잘해서 그 양분을 이제 뿌리에 축적하는 건 좋지만 아무래도 질소를 많이 먹고 잎이 크게 자라면서 동화 양분을 이제 축적해서 이제 뿌리에 이제 축적하는 건 참 좋지만 그게 이제 이 넓고 큰 잎들이 이제 월동 기간에 냉해나 동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마늘 생육 기간이 이제 월동 지나고 한 2월이나 3월 정도 되거든요. 그때 이제 냉해 받은 잎들 때문에 그 수확량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굳이 마늘을 키우시는 건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해주실 거는 이제 우짜란 잎을 좀 억제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짜라지 않게 해주고 그리고 이 잎들이 잘 이제 광합성을 해서 동화 양분을 이제 뿌리에 잘 축적해서 동해와 냉해를 받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추비를 주시는 건 좋지 않고요. 지금 시기에 더 추워지기 전에 한 2번 정도 한 일주일 간격으로 영양제나 아니면 살균제 정도로 이제 연면 시비겸 관주를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리오. 만약에 질소질 비료가 너무 많아서 잎이 너무 무성하다고 생각되시면은 이 부리오를 뿌려주세요. 그러면은 질소질 과잉된 것을 좀 예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것은 이제 무나 양파, 마늘에 쓰는데요. 질소가 과잉될 때 잎이 너무 무성할 때 그렇게 쓰고 그리고 후반기에 균을 크게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를 키울 때 이 부리오를 2-3번 주었는데 확실히 무가 크게 자랍니다. 따라서 마늘과 양파를 키우시면 내년에 이제 봄에 수확 전 한 달이나 한 20일 전에 이 부리오를 두 번 해주시면은 마늘 그리고 양파를 더 크게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즘에 날이 갑자기 따뜻해서 겨울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드셨죠? 다음 주 한 주말 정도부터 날이 갑자기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보를 보았는데요. 따라서 지금 시기에
동해와 냉해를 예방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뿌리가 잘 활착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보통 10월에서 12월에는 이 마늘의 경우 이 잎마름병, 녹병, 뭐 흑색 썩음 균핵병이 발생할 수 있고, 12월이나 1월 정도에 무름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기에는 어떤 것을 해주시면 좋냐, 유황이나 아니면 살균제를 살포해 주시는 게 좋고요. 보통은 이제 봄이 되고 따뜻해지면 그때부터 시작하시잖아요. 그때 주시지 말고 미리 예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주시면 아주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보통은 고자리팔이나 뿌리 응애 같은 경우에는 8월 9월에도 발생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 날이 따뜻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해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도, 응애 같은 것도 예방할 겸해서 오늘은 요 모두싹이라는 것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흑색 썩음 균핵병이랑 뭐 녹균병, 뿌리 혹병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유황자재입니다. 유황자재이기도 하고 살충제이기도 합니다. 유황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기피 현상도 있고요. 그리고 유황이 가장 좋은 게 바로 맛과 향을 좋게 하고 품질을 좋게 합니다. 따라서 이런 모두싹 아시죠? 이거는 유기농 자재고요. 이런 것을 지금 월동 전후에 한 두세 번 정도 작물 위에 흠뻑 뿌려주고 뿌리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황이 뭐에 좋냐, 바로 응애를 예방하고 제거하는데 아주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에서는 이 유황을 써서 응애를 잡기도 합니다. 따라서 요것을 뿌리까지 흠뻑 들어가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오늘은 요것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싹입니다. 모두싹 다들 아시죠? 유황도 적절하게 딱 좋은 타이밍에 주시면 아주 좋을 거라 생각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봄에 그때 이제 병이 발생했을 때 약을 쓰는 것보다 미리 월동 전후에 약을 주셔서 병과 해충을 미리 예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불이호 말고도 이제 냉해와 동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해조 추출물입니다. 세 가지 해조 추출물이 들어있는 시솔이라는 것이고요. 이런 요즘에 해조 추출물 많죠. 이런 것을 이용해주셔도 냉해와 동해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해조 추출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을 이 시기에 한 두세 번 정도 연면 시비를 뿌려주셔도 냉해와 동해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양분을 이제 연면 시비를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해주시면은 거기서 이제 광합성을 해서 동화 양분을 만들어내서 뿌리에 이제 양분을 축적해서 얘네들이 이제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칼슘입니다. 지금 시기에 시간이 되신다면은 칼슘도 한 차례 연면 시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조직을 단단하게 하기 위함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저장성도 좋게 하게 하기 때문에 잎 끝이 마르는 마름 증상도 예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칼슘도 한 차례 정도는 연면 시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것을 오늘은 함께 요 모두싹과 줄 것인데요. 바로 미량요소 복합비료입니다. 요거는 동물성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순수 미량 요소가 들어가 있고요. 요게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이냐, 바로 내한성과 저항성을 좋게 합니다. 그리고 뿌리 발달 및 활착을 좋게 하고, 그리고 NPK 과다 사용으로 인한 불균형을 잡아주고, 그리고 가뭄과 냉해, 동해를 예방을 해줍니다. 따라서 환경 변화에 대한 그런 저항성을 높여주는 그런 미량요소 복합비료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 아미노산을 주셔서 예방을 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이런 것을 하나씩 구입하시려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따라서 요거 이제 미량요소도 줄 겸, 그리고 아미노산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만 하나만 잘 주셔도 냉해와 동해를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요것을 함께 첨가해서 줄 건데요. 오늘은 요거 두 가지를 줄 거예요. 모두싹은 이제 병과 충을 예방할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미노산을 이제 첨가된 그 미량요소 비료를 줌으로써 이제 미량요소도 공급하고, 그리고 아미노산을 줌으로 인해서 동해와 냉해를 예방하고, 그리고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되도록 오늘은 요 두 가지를 혼용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싹과 요 미리근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황은 적절하게 지금 시기에 한 2번 정도 주시고, 봄에 한 2번 정도 연면 시비를 한 번 더 해주시면은 충도 발생도 예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마늘의 알싸함을 더 높여주고 향도 좋게 하고 품질을 더 높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모두싹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미리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미량요소 결핍을 예방하고 뿌리 발달 및 활착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냉해와 동해, 가뭄,
침수, 저온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는 밀양요소 복합 비료입니다. 이것도 여기다가 함께 첨가해서 줄 건데요. 밀양소 복합비료 이렇게 저렴한 거, 이거 한 포가 이제 500리터 사용할 수 있는 양인데 한 6,000원 정도로 아주 저렴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기에 한 일주일 간격으로 한 2번 정도 요 아미노산 구하기 힘들잖아요.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는 요 밀양요소 복합비료를 함께 주셔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는 밀양요소 복합비료도 함께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아미노산을 생선액비라고 하죠. 그것을 구입해서 주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쉽게 가류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도 준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밀양요소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붕소가 한 6%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칼슘과 이 미리근을 주게 되면은 따로 붕소를 주실 필요도 없겠죠. 자, 오늘은 이 두 개를 혼합해서 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싹과 미리근을 넣어줬습니다. 여기는 아미노산 16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물에게 월동천의 냉이와 동해를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